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할 거면 너희 정부에서 해라, 뭐 이런 식의 확실한 선긋기 메시지를 또 내놓으셨죠. 자,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품격 없는 메시지가 전달된 건 아니고요.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 본인의 청와대 이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허나 임기 시작 고작 이제 한 49일, 48일인가요? 이제 48일 정도를 앞두고서 집무실 이전하는 것에 이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 게다가 심지어는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안보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냐. 그래서 안보 공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전에 그 관련한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사를 해라. 그것이 순리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는 국가안보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의 경우에는 흔들림 없이 그냥 근무에 임해라. 그러니까 이사 준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죠.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절차에 따른 적법한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는 이 다음 정부에 대한 어떤 윤석열 이 당선자가 이제 향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그 다음 정부에 대한 교체 시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감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들이 또 하나같이 모아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좀 이렇게 띄고 있었습니다. 그 언론의 흐름을 보면.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의 주장은 대단히 또 월권적이고 범법적인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결단을 내린 거죠. 자, 어찌 보면 진짜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조차도 이제는 곧 기대해 볼 수 없는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에 막막하기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 그 반응들을 보니까 또 가관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신구 정권의 충돌이다. 자, 보시면 신구 권력 다시 충돌했다, 신구 권력 전면 충돌, 신구 권력 초유의 충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문재인 정부의 이 제동으로 인해서 두 권력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언론들이 열심히 지금 뽑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그 보도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론들의 이 공격과 덧붙여가지고 예비비 관련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다. 근데 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임기 초기에 윤석열 정부를 처음부터 공경에 빠뜨리려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죠. 청와대가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그러면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현 정부의 협조가 없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직무 시작은 무조건 청와대가 아니라 통이동 그 인수위 사무실에서 거기서라도 할 것이다. 5월 10일에는 무조건 그냥 청와대는 완전히 그냥 100% 개방을 진행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정말 단 하루라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생떼쓰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문제는 이게 생떼쓰기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애초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수차례 말씀을 또 시사발전소에서도 저희가 또 여러 차례 또 전달을 드렸고요. 언론에서 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만 유튜버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안민석 의원 역시도 이걸 잘 지적을 해줬는데, 자, 첫 번째는 당선자 신분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이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의 권한 역시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도 군 통수권자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임기 시작 전인 당선자가 국방부를 강제적으로 퇴거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를 집행할 권한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일단 인수위가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뭔 예비비를 받아갑니까? 그리고 예비비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행안부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죠. 행안부를 통해서 기재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기재부에서는 승인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또 이제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명분은 행정안전부가 예비비를 신청했을 때 그리고 기재부가 그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1차적 심사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그냥 다이렉트로 기재부에다가 협의를 봐가지고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제 이전 비용에 대한 496억 원을 받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심사기관이 심사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자한테 제공을 해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서 신청서 넣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끌어다 쓰는 예비 비용이죠.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애초에 건드릴 수가 없는 비용인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건데 국방시설사업법에서 불가능한 부분을 아주 잘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네, 요겁니다. 제4조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1항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총 1번에서 11번까지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이 사업 계획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재를 한 사업서를 들고 가서 이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사업 계획을 공고해서 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 그 밖에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먼저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규정에 나와 있죠.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이를 관부에 고시를 하고요. 승인됐을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관부에 고시를 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이들에게 통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이 장의 경우에도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 계획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즉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쳐야 되는 거고, 승인 절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없지 않는 한 옮기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그 48일 만에 졸속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명확한 여러 법률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되도 않는 일을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는 어리숙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위 생떼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선자 신분으로 국가 운영을 정말 어린애 생떼 쓰듯이 하겠다라는 것, 이것을 임기 시작 전에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박근혜보다도 더한 인물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현재 노컷뉴스에서 보게 되면요, 이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올려가지고 국민 여론을 지금 취합 중인데, 그 내용을 좀 하나 함께 보도록 하죠.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자, 이게 새벽 2시 한 32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71.49% 다수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1.05%라고 나와 있죠. 91,359명이 반대 입장을 눌렀고요. 36,000명 정도가 찬성 입장을 눌렀는데, 계속해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이제 반대가 있는 입장이고요. 심지어는 이러한 이 그래프상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를 이제 뽑은 사람들도 후회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집무실 이전 이슈는 좀 상당한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이러한 국민의 어떤 분노 여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들어가면서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시 무속 논란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이유가 뭐냐, 왜 건진법사가 그렇게 하라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티즌들이 건진법사가 청와대에 한 발짝만 들여도 이 급사를 맞는다 라는 조언을 했다라는 소리가 사실인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진법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자의 멘토로 불려왔던 천공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지금 같이 거론되고 있죠. 자, 관련된 내용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스승 용산 언급 기사에 대해서 7개 언론사 연이어 삭제됐다라는 제목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멘토라는 의혹에 휩싸였던 천공 스승의 과거 발언을 다룬 기사들을 보도했다가 몇 시간 만에 연이어 삭제됐다. 뉴시스는 21일 오전 용산이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와야 천공 스승 3년 전 강의 SNS 달궈라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와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 등의 SNS를 인용해 2018년 8월 천공 스승이 유튜브에 올렸던 용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천공 스승이 해당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용산이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용은 최고의 사람이고 여의주는 법. 최고의 사람이 법과 같이 와서 문화 메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문화 공원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천공 스승의 해당 영상의 발언을 다룬 이 기사는 강의 전체적인 핵심은 용산을 문화,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고, 하지만 용은 최고의 사람, 여의주는 법 등의 발언과 관련해 그 윤 당선인의 천공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뭐 이런 서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천공 스승이 남겼던 이 3년 전의 영상을 보고서 이 용산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포털 사이트에서는 좋아요가 무려 1만 개가 이 기사에 눌렸습니다. 댓글도 3,000개가 넘었습니다. 정말 큰 화제가 되는 기사였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삭제됐죠. 근데 삭제된 게 이뿐이냐, 이미 여러 언론사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가 줄줄이 대거 삭제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국민일보, 아이뉴스24, MBN, 한국일보, 세계일보, 이데일리 등이 이러한 관련된 기사를 공통적으로 다뤘는데 모두 삭제가 된 것이죠. 이렇듯 무속인을 끼고 정치를 한다는 논란에 이어서 실제로 그들이 어떤 조언을 했던 부분, 용산 집무실 이전 이슈가 그들의 조언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무속인 논란은요,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당선자가 새 집무실의 명칭을 뭐 국민 공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창의적인 이름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속인 논란과 관련해서 함께 보시죠. 윤석열 당선자가 청사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고 하셨죠. 용산에 있는 한국 대통령의 집인 만큼 용한 집이 어떨까요? 예, 용한 집. 자, 아니면 용산 부지가 강이랑 숲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 새롭게 이사해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만큼 새로울 신, 내천, 그리고 숲, 림자를 써서 신내림도 좋지 않겠냐. 국방부가 옛날로 치면 무인의 장소였잖아요. 그 건물을 그대로 계승, 즉 이어나가는 것이니까 무의 무수를 뜻하는 한자, 호반무, 이을속, 집원을 써서 무속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무속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죠.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풀어나가는 이로운 세상이라고 해서 살풀이라고 하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밖에 어떤 무속과 관련은 좀 없는데요, 또 다른 어떤 집무실, 새로운 집무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주신 여러 또 네티즌들의 아이디어들도 또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무속과 관련된 논란은 없지만 관련된 공모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또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민생을 빠르게 실행하겠습니다. 가자 대한민국 더 나은 선진국으로 라는 의미에서 새 대통령 청사 이름은 역시 좆바가가 최고입니다. 자, 요즘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밈화되는 거 있죠.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그 지난 유튜브에서의 공약을 홍보하는 멘트 있죠. 네, 그 멘트를 줄여서 이렇게 좆바가라고 하는 밈이 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커뮤니티에서. 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 집무실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새 대통령 청사의 이름을 이렇게 가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시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서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발언 무대를 마련해주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류를 한다고 하셨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가치를 르네상스 시절 생겨난 살롱이라는 고상하고 우아한 용어의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룸살롱 르네상스는 어떤가요? 네, 우리 영부인께서 가장 좋아하실 이름 같습니다 라고 아주 기가 막힌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르마님께서는 용 플러스 트럼프에서 용트럼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죠. 국민의 참 뜻을 랄랄라 즐겁게 받자는 의미에서 참 지랄관도 괜찮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이 네티즌 분들의 아이디어 보면서
참 이 답답하고 분노하는 와중에 참 속 시원한 어떤 잠시나마 좀 속 시원한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밈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역시나 네티즌 분들의 창의성은 참 대단하다.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만듭니다. 자, 그 밖에 여러 밈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새청사의 이름 자체를 또 이렇게 공모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좀 재밌는 것들만 좀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집무실 이전 논란,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 시작 전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전은 어쨌든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또다시 졸속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를 하겠다더니만 전형적인 불통의 제왕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 국민 목소리도 전혀 안 듣고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이나 월권적 행위, 심지어는 법조인 출신인 자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단히 좀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비선의 그림자에 있어 왔던 이 무속인들에게 정신이 지배되지 않고서야 무엇으로 이 생떼쓰기를 설명 가능할 것인가, 참 의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관련된 집무실 이전 논란 또다시 계속해서 최신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